오랜 세월을 두고 사계절 내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권에서 지금은 수력 발전이 이루어지고 거대한 폭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북극의 자연환경과 온난화에 대해 부원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원장님, 빙하 폭포를 만년설의 눈물이라 칭하셨거든요. 얼음의 나라가 녹아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녹아내리는 양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워낙 그린란드가 크기도 하지만 기록을 보니까 한 해에 가장 많이 녹아내린 물의 양이 6천억 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6천억 톤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큰지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댐이 소양강 댐이죠. 이게 한 30억 톤 정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하루에 1,000억 톤 가까이 녹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얼음이 물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그 바뀌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물리적, 화학적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극이 녹고 있고, 특히 그린란드가 녹는 이 현상은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대로 간다면 그 어마어마한 양의 얼음, 수천 메타 높이가 되죠. 땅 면적은 아마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면적의 20배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면적이. 그런 곳의 얼음은 1000년 이내에 완전히 없어질 거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과학자들이 많이 분석을 하셨죠. 지구 해수면이 7m 정도 높아진답니다. 자, 그러면 지구의 그린란드만 집중적으로 녹을까요? 지구가 얼음이 녹는다면 남극도 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메커니즘을 보면 남극까지 다 녹으면 70m 정도 해수면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7m만 높아져도 사실은 부산의 상당 부분이 수몰될 것이고, 단순히 물리적 계산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증기, 또 담수가 바다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태계나 환경의 변화, 또 이게 어마어마한 무게의 빙상이 녹아 없어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질학적인 변동, 아마 거의 지구는 종말에 다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린란드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지구는 문명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원장님은 중세기 온난기, 또 15세기 소빙하기 등을 예를 들면서 그린란드 사람들은 경험상 지구의 온도는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럼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거시적인 흐름으로 볼 때 지구 환경의 변화 주기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이 부분은 거의 과학적으로 판정이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변화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화산 활동이라든지 별도의 어떤 태양의 활동이라든지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의 이 변화는, 이런 급속한 변화는 인간 활동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린란드 사람들은 얼음과 늘 가까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조금 변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금방 그걸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은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데, 이게 그러면 거시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냐, 그렇게는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큰 토의 재해가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살던 땅을 어떻게 버리고 떠나겠어요? 거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재해에 적응을 하거나 대응을 하는 겁니다. 거기 남아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온이 바뀌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적응을 하려고 양을 길러서 목축을 하면서 또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간다든지, 또 관광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서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구인들이 그린란드 또는 북극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뭐 거시적인 거에 의한 변화라는 설명이 아니라 그런 변화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 이런 내용을 제가 그래서 좀 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부원장님 책을 읽다 보면 소제목 하나하나가 마치 광고 카피라이터 같거든요. 네, 신들이 노니는 진달래꽃밭 바이카로라는 제목에서 더욱 그러했는데요. 부원장님이 바이카로를 찾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 바이카로 근처에서 이제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바이카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저한테 감동을 줬습니다. 그 크기는 제 기억에 우리나라 경상남도 정도 사이즈입니다. 호수가 그렇게 큰 거죠. 이게 민물입니다. 바닷물이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입니다. 이 삼관왕입니다.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 정말로 이게 내가 살던 세상인가 하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약간 멍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또 이 바이카로는 많은 그 샤머니즘이 발생한 아마 민물이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오래 전부터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셔야 사람이 살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 그 자연에 기대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을 것이고 그 샤머니즘,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샤먼들의 어떤 역할들이 컸던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원장님과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요. 극지해양 미륵 포럼에서 진행했던 극지 사진 공모전에 금상에 수상했던 사진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로라를 배경으로 한 고래뼈 조형물 사진이었는데 이 부원장님 책에서 북극의 밤하늘을 밝히는 고래의 영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원장님이 느끼시는 고래의 영혼은 어떤 감상이신가요? 제가 묵었던 호텔이 이름이 탑 오브 더 월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도를 딱 보니까 알라스카의 제일 꼭대기입니다. 진짜 탑입니다. 탑. 북미 대륙의, 그러니까 미국의 끝인 거죠. 그 호텔에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조형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회의를 마치고 이제 밖에 산책을 한다고 엄청 추웠거든요. 한 25도, 26도 정도 돼서 영하. 이렇게 멀리는 못 가고 주변에 이렇게 이제 도는데 어디서 본 듯한 그 조형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우리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가 이제 고래뼈로 만든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고래가 해체된 겁니다. 고래를 해체하고 뼈를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이런 걸 보면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역사, 선조들의 그 고된 역사, 삶의 역사를 기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 다음 날 됐는데 밖이 좀 시끄럽더라고요. 오로라가 뜬 거예요. 사실 오로라는 그냥 간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조건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로라 하면서 이제 사진기를 들고 이제 허겁지겁 나갔죠. 그래서 이 고래뼈 위에서 오로라를 찍으면 내가 들었던 오로라는 자기들이 잡아먹은 동물들의 영혼이다. 이런 원주민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뼈 위에 뜨는 오로라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사진전에 내볼까 해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 느꼈던 고래뼈 속에 들어갔던 그 느낌, 그리고 고래 위에 떠 있는 고래의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고래의 영혼인 오로라의 그 출렁이는 모습, 이런 것들은 참 우트키아비크에서 잊지 못할 기억을 저한테 선물했습니다. 부원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부원장님은 이 북극 정책 입안자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철학자시고 또 시인이시고 사진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33번의 북극 방문이 이번 저서뿐만 아니라요. 사진집, 또 사진 전시회, 시집 등으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